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항과의 만남, HBM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이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윤철중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어제 이제 무료 커뮤니티 입장 신청해 주신 분들 이 길인 오늘 오전에 전부 다 입장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무료로 이제 저희가 분석한 그 기업에 대한 부분들, 종목 안내들도 나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랑 젠슨 황 CEO의 만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라스베가스 CES 2025에서 이제 만났어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세계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간의 협업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이 싱가포르 HBM 패키징 시설 건설 발표, 그쵸? 이런 부분들 약 70억 달러입니다. 하나 약 10조 원. 가동 시점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용 그 HBM 패키징 강화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HBM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지금 대한민국 그 반도체 기업인 한민반도체의 곽동신 회장의 마이크론 기공식 참석, HBM 생산의 필수적인 TC본더 기술 1위를 잡고 있고, 이것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 동시에 마이크론과 같은 그 대기업의 사업 협력 가능성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1월 9일 현재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지금 뭐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5%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 점심 12시 정도 됐는데 흐름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 분위기에 있고, SK 하이닉스 우리 대장 그 주도 지금 좋은 흐름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AI와 연결된 어떤 그 섹터 그 투자 테마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HBM 관련 기업들이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이슈들을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차전지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모르셔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이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HBM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SK 하이닉스와 우리 이 엔비디아 사이에, 엔비디아도 이제 저희는 아카데미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부터 HBM과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SK 하이닉스랑 우리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도 연결이 되어 있죠, 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것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D램,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D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떤 그 휘발성으로 전원이 꺼져버리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PC, 스마트폰, 서버 뭐 이런 부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저장하는 저장장치 USB, 뭐 SSD 그런 그 저장장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자, 그리고 HBM이란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기존 D램과 달리 칩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읽고 쓰는 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AI 서버,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HPC, 그 다음에 GPU 등의 이제 필수적인 그 차세대 메모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높은 밴드위치, 대역폭이랑 낮은 전력 소모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HBM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가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능력입니다. 뭐 FSD 우리 자율주행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뭐 챗GPT, 인공지능 AI, 로봇,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대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AI 빅데이터 처리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 GPU 업체들은 연산 능력을 거의 이제 목 끝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기존 D램으로는 속도가 부족해요. 예. 근데 이 HBM을 쓰면은 CPU랑 메모리 간의 병목이죠. 병목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같은 성능이라면 사실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메모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능도 오히려 더 좋아요. 네,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HBM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HBM의 세대별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HBM은 HBM부터 시작해서 HBM2, 그 다음에 HBM2E, 그 다음에 HBM3, 3E, 그리고 이제 앞으로 4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SK 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지금 이 HBM3 8단 그리고 12단 제품의 양산을 성공했고, 심지어는 지금 16단 기술도 전시회에서 공개를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역시 HBM3, 뭐 HBM3 개발 중이나 SK 하이닉스가 공급 속도랑 성능 면에서 앞서간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빅데이터 기반 AI랑 클라우드 자율주행, 그 메타버스, 뭐 로보틱스, 금융, 의료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매우 HBM은 높기 때문에 AI 시대의 필수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주는 중에 있고, 이처럼 HBM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 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 만남에서 나온 이런 기사 이슈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 인간 세상에서 의미 있는지 좀 더 한번 딥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젠슨왕, 엔비디아는 GPU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이에요.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GPU와 함께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공급을 해왔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SK 하이닉스가 해외 기업이었다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펌핑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나라가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 2025년도에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매출도 더 증대가 되고, 뭐 공급을 계속 아무튼 해왔고, 작년에는 HBM3 역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면서 엔비디아 뭐 기타 고객사들과 협력을 더 강화를 했어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부분이, 기존에는 엔비디아가 더 빨리 이 요구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그리고 엔비디아가 HBM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재촉했던 과거와는 달리 SK 하이닉스가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는 이 대단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이런 이슈가. 실제 SK 하이닉스 내부적으로도 HBM의 자원과 인력을 상당히 투자했고 기존 D램 기술에서 혁신을 이뤄냈다는 그런 평가, HBM 생태계의 어떤 전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삼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도 뒤쫓고 있지만 아직 이 평가는, 시장 평가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SK 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엔비디아가 하려고 하는 것이 GPU 판매가 아니라 단순히 AI 지금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 클라우드, SOC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AI 반도체용 솔루션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됩니다. 향후에는 피지컬 보면 AI, 그 다음에 로봇, 메타버스, XR,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GPU 플러스 HBM 이것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저는 어쨌든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 올해부터 본격적인 HBM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적 확대,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AI 서버 수요 증가, 이걸로 인한 어떤 반사 이익이라고 할까요? GPU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HBM 메모리 쪽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만남은 단순한 CES 현장에서의 그런 스케치, 대화가 아니라 미래 메모리 산업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느냐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 기술 개발 속도, 제품 라인업, 공급망 전망, 공급 전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좀 있던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SK 하이닉스 HBM 로드맵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HBM3 8단 그리고 12단, 그 다음에 지금 시제품 16단, 업계 최초 타이틀을 잇따라 획득했어요. 공통점을 보면은 타이틀을, 그쵸? 적층이 많아질수록 집적도와 대역폭이 올라가지만 난이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양품 비율, 공정 수율이죠. 그리고 열 처리, 적층 기술 등에서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AI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가 될수록 데이터 센터에서는 연산 능력, 이거인 즉슨 방금 말씀드린 GPU,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메모리 증설이 필수입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텔, 구글, AMD에서도 HBM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엄청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HBM 독점 공급에서 오는 수혜와 이런 부분들, 독점 공급에 가까운 지위는 시장 지배력,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삼성 계속 추격할 것이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외 고객사 다변화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경쟁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혁신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리스크는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미중 갈등, 예, 미중 갈등, 수출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에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그런 신호들, 뭐 디램 가격, 뭐 AI 특수 수요 결합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메모리 업황을 좀 보면서 그리고 또 PC 모바일 수요에 대한 그런 회복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는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보 제공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절대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바로 지금 즉시 이 기업을 매수하라는 소리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디테일한 뭐 매수와 매도 관련 투자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면 편하게 유튜브 채널 간단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네, 여기 이제 고정 링크, 고정 댓글에도 이제 저희 커뮤니티 링크가 되어 있고 지금 뭐 2,000분 넘게 입장에 계시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를 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뭐 한미반도체 이제 주가에 대한 이런 추이를 보면은 최근 몇 달 동안 뭐 글로벌 메모리 업황 저점 통과 뭐 기대감 플러스 AI 붐이 있었지만 뭐 주가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리스크,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 시장은 참 장기 투자가 힘들 정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 시대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HBM의 중요성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을 선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재무 실적뿐만 아니라 또 기사나 어떤 단편적 뉴스만 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그 실적의 추이, 앞으로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들, 그 다음에 경쟁사의 동향,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고급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피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는 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사이클에 따라서 성과가 극적으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국내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 쏠림 현상을 경계를 해야 되니까 AI 열풍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서 또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AI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공식이 식상해질 때쯤 새로운 트렌드나 이벤트가 또 나오면 또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래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전략들을 함께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좀 나누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균형을 어떻게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예, 최악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제재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실제 기업의 실적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시차가 있습니다. 예, 시차가 항상 있고 대규모 투자 설비랑 뭐 인력 확보가 선행됨으로 인해서 당장 이익이 아닌 뭐 향후 1년이나 뭐 길게는 2년 뒤에 이익이 또 반영이 더 크게 될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최태원 SK 하이닉스 이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랑 뭐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만남,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HBM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뭐 역할,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HBM의 그 가능성 이슈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현재 이제 뜨겁게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뜨거워질 만한 그런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소식이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신호처럼 보일 텐데, 그렇기에 HBM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주목을 하고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방 커뮤니티도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잘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새해에는 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언제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드린 정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깊은 어떤 그 공부와 그런 체크를 하는데 서포팅 자료,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윤철중 TV는 앞으로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 내의 조언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커뮤니티 지금 열려 있으니까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좀 알찬 그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